최근 LG생활건강 주가를 보면 진짜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2003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8년 전 2015년도 주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 LG생활건강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별로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별로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 지하를 뚫고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1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원래 실적이 매년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우상향을 하던 기업인데, 22년도쯤부터 이렇게 실적이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진도 거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15% 이상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익이 줄다 보니까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인 PER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한 20배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지금 한 45배 정도까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PBR은 최저점인 상태입니다. PBR은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니까, 자본은 LG생활건강이 적자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익이 쌓일 때마다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지금은 PBR은 최저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이제 지난 과거에는 중국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성장 모멘텀도 완전히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화장품 쪽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다시 보시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따이공이 이제는 한국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을 성장주로 보기는 힘들고 그냥 가치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배당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과거에는 배당금이 이렇게 매년마다 증액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화장품이 많이 안 팔렸을 때조차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도에 4천원까지 배당금을 줄였고, 올해는 7천원을 벌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당금 7천원까지 올해는 증액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과연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 얘만큼 잘 줄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 성향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20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올해 7천원 배당을 준다 그러면 1.25% 배당률이 나오는데, 요게 좀 가치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7천원 배당금을 과연 올해는 줄 수 있을까? 요게 좀 걱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당을 많이 주려면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와야 되는데, LG생활건강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 추정치보다 계속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중입니다. 작년 3분기 때도 실적 추정치가 요 정도였는데 추정치보다 안 나왔었고, 작년 4분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1분기도 추정치보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다고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LG생활건강의 지난 10년 동안 분기 실적을 보시면 원래 4분기에는 항상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왜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요때 처리해야 되는 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4분기 사업 보고서를 마감하기 전에 그 전에 1, 2, 3분기를 좀 실적을 몰아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지난 과거 10년 동안에 보면 4분기 실적이 이렇게 항상 안 좋았고, 1분기는 이렇게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던 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 말, 22년도 초쯤에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런 게 깨지긴 했었죠. 여튼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실적이 항상 1분기보다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최근 실적을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증권사 추정치로는 1분기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었던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심지어 작년 4분기 때도 이렇게 실적이 급감했었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도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최근 실적을 보시면 항상 지난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랑 똑같았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때는 마냥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인 한 1,500억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도 한 1,5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그냥 한번 잡아보고 계산을 해보면,
물론 1,500억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1,500억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곱하기 4를 하면 거의 6천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6천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당금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순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뭐 법인세도 빼야 되고 다양하게 뭐 손상차손도 빼고 금융비용도 빼고 환차손도 빼면 한 영업이익에다가 65%를 곱하면 순이익을 우리가 대강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6천억에 0.65를 곱하면 6천억 곱하기 0.65 하면 거의 3,9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900억 순이익에다가 우리가 EPS를 구하려 그러면 총 주식수로 나눠야 됩니다. 3,900억에다가 1,500만 주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나누기 1,561만 8,197 하면 여기서 1억 단위가 공이 8개가 붙습니다. 그러면 EPS가 올해 기준으로 한 25,000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에서 배당 성향 한 25%를 구해본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0.25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 0.25 하면 6,427원이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입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예측한 걸로는 일단은 7,000원을 배당금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7,000원 배당금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 배경에는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6,427원에다가 현재 주가 55만 7천원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배당 수익률을 구해보면 나누기 55만 7천원 하면 1.12%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1.12% 배당은 좀 가치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LVMH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이 1.47%나 줍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이 1.12%? 굉장히 안 좋아요. LG생활건강의 브랜드가 과연 LVMH 브랜드보다 더 높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LVMH의 PER이 29배입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45배 정도예요. 벌어들이는 돈 대비 시가총액을 따지더라도 LG생활건강이 훨씬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배당 수익률도 LVMH보다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굳이 LG생활건강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로부터 우리나라 뭐 판권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유통을 하죠. 근데 LG생활건강보다 코카콜라 자체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코카콜라가 3.02%입니다. LG생활건강의 거의 3배 정도를 주고 있어요. PER 기준으로도 26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가를 따지더라도 LG생활건강은 막 오르다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근데 코카콜라는 가지고만 있어도 주가도 오르고 배당 수익률도 3%대를 주니까 이 점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안 디올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1.55%입니다. PER도 24배니까 LG생활건강보다도 훨씬 더 투자할 매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화장품 산업을 볼 때 면세점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국내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이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긴 해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향도 많이 커지고 있고 이렇게 숫자로 찍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내국인 매출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2배 이상 증가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여기 보시면 레인지 여기 150M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인원수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원래 인원수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건데 제가 지워서 요거는 그냥 매출액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 매출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레인지 자체가 여기 50, 100, 150, 200인데 외국인 매출은 500, 1000, 1500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는 내국인 매출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외국인 매출이 이렇게 과거처럼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최근 주가는 진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바닥을 뚫고 지하실 끝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워낙 우량한 기업이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짜 요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외국인 지분율도 원래 한 4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35%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학령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중국 베이징이랑 상하이 같은 곳에서 네이버 접속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미국 편을 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정치권은 보수당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중국 관련된 주식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단기간에 주가 반등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애국 소비를 독려하는 고차오 열풍이라는 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K 화장품 관련돼서 많이 팔렸었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 메이드 인 차이나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따이궁도 예전만큼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중국의 하이나 면세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해서 우리나라 면세점을 들려서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고, 중국 자체의 하이나 면세점을 통해서 어떤 화장품을 사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 한도보다 이쪽의 면세 한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산업 자체가 최근 들어서 실물 지표도 안 좋고 실적도 안 나오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객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매출액 자체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상태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나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화장품을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찾고 있다는 점, 실제로 LG생활건강의 마진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실적 자체도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LG생활건강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LVMH나 크리스티안 디올이나 펩시코, 코카콜라, 프라다 이런 것들을 차라리 사면 됩니다. 아니면 에르메스를 차라리 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LG생활건강을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